한국의 산티아고 삼남길 3월 18일 출발. 남태령 물결표 인덕원 폭설에 묻히다. 2025년 3월 18일 삼남길 출발합니다. 화이팅! 삼남길 제1길 안양관문길 남태령 표석 물결표 인덕원 예터 출발한다. 3월 18일 유례없는 폭설로 과천의 온시가지가 백설의 나라가 되었다. 과천에서 평택까지 약 90km에 달하는 경기 삼남길은 옛길이 가진 역사성을 최대한 살린 역사문화 탐방로이자 지역의 생태와 자연도 만끽할 수 있는 길이다. 첫걸음은 제1길 한양관문길 남태령에서 시작한다. 남태령 스탬프는 남태령 옛길 입구, 과천시 남태령 옛길 115에 있다. 남태령 옛길 표석과 남태령 막루의 눈으로 덮여 있었다. 간단하게 신고식을 하고 인덕원 방향으로 눈송이가 뚝뚝 떨어지는 옛길을 따라 걸어본다. 남태령 3.1 만세 시위지 터를 지나면서 도로를 따라 걷는 길이다. 과천성당을 지나 만날 수 있는 온원사는 정조가 능행차 당시에 묵어간 곳이기도 하다. 온원사는 조선의 제22대 왕인 정조가 현룡원 가는 길에 머물렀던 곳이다. 온원사라는 이름은 정조가 이곳에서 매우 편안하게 쉬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판에 글씨를 정조가 직접 썼다고 한다. 온원사 중간 스탬프는 건물 좌편 과천시 관악산길 58에 있었다. 온원사를 뒤로하여 관악산 등산로의 입구이기도 한 과천향교를 만난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향교로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호로 지정되었다.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에 세운 공립교육기관으로 지방 사람들을 교육하는 곳이다. 과천시청과 정북과천청사를 지나면서 관악산의 위용을 드러내고 폭설에 묻혀 설국을 바라본다. 다시 도로를 걷다 가자우물, 찬우물을 만나게 된다. 물맛이 훌륭하다 하여 정조가 벼슬을 내렸다는 가자우물이다. 물을 마신 정조는 물맛이 유난히 좋다고 하면서 이 우물에 당상 위풍계를 내렸다. 이때부터 가자우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맛이 좋고 차다고 해서 찬우물이라고도 불린다. 여기서 좀 더 길을 재촉하면 인덕원 예터에 도착한다. 과거에 복잡한 거리였으나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서 쓸쓸히 비석만 남아있었다. 삼남길 1길은 9km, 3시간 소요되었다. 한국의 산티아고, 삼남길, 제1길 안양관문길, 3월 중순임에도 폭설로 백설의 나라로 다녀온 기분이다. 이제 다음 달 인덕원 예터에서 출발하는 삼남길 이 길을 기다려진다. 산들투어 삼남길 투어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남길 제2길, 인덕원길, 인덕원 물결표 하귀천 물결표 백운호수은 물길 따라 걸으며 옛사람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역사 문화 탐방로이다. 산들투어 삼남길 투어단이 봄비 내리는 날 우산을 쓰고 삼남길 제2길 인덕원길 3.5km,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3km 등 총 7km 걷는 길이다.
인덕원은 과천과 안양, 의왕을 잇는 삼남길, 교통의 요지로 옛길 관련 옛 문헌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다. 인덕원을 지나 하귀천을 따라가는 길이다. 특히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든 하귀천 구간은 한때 오염되었다가 현재는 1급수에만 산다는 버들치가 사는 생태하천으로 도시와 하천, 사람들이 어우러져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청록을 머금은 하귀천은 개발공사로 어수선하기도 했다. 하귀천의 주요 지점에 문화휴식 공간을 갖추는 하천 명소와 추설 중이다. 길 중간중간 삼남길과 관련된 안내 표식인 리본이나 표지판, 스토리보드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삼남길 옛길에는 성취감과 재미를 느낄 때쯤 백운호수 공영주차장에 도착해 스탬프 투어를 하였다. 백운호수 북방주차장에서 간식을 먹고 최근에 완전 개방된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향한다. 백운호수 생태탐방로는 3km, 백운호수 전체를 완전히 순환할 수 있는 테크길이다. 위왕 백운호수는 청계산, 백운산, 모락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길이 3km, 폭 3m로 백운호수 주변의 백운산과 발화산 등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호수를 한 바퀴 빙 둘러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백운호수와 조화를 이루는 아치형 보도교량과 산책로의 야간 경관 조명을 갖추어 낭만적인 호수 야경이 연출된다. 호수 내에는 모터보트와 오리보트를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시설이 있고 백운호수 주변에는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가 위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유명한 커피숍에서 여유를 갖자고 하여 시간은 보내며 낭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산책로는 데크로 설치되어 있고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남녀노소 편안하게 산책을 할 수 있다. 원래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된 인공호수지만 이름난 식당과 라이브 카페가 모이면서 관광지가 됐다. 백운호수 주변으로 문화공간, 휴식공간 조성 작업이 한창이어서 조만간 큰일 낼 것이라고 한마디 하였다. 산들 투어 삼남길 투어단이 삼남길 제2길과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등 7km 걷기 여행을 마친다. 다음 달 삼남길 제3길 모락산길에서 만나기로 하고 일정을 마친다. 백운호수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삼남길 제3길, 모락산길을 걸어봅니다. 조선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옛길, 그 길 위에서 자연과 역사의 숨결을 함께 느껴보려 합니다. 삼남길 제3코스 백운호수에서 시작해가지고 지지대비까지 13.4km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지는 백운호수입니다. 2025년 5월 20일 산들투어 삼남길 투어단은 위왕시 백운호수에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잔잔한 호숫가를 따라 걷는 길은 마음의 고요함을 선물합니다. 모락산 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숲길은 도심을 잊게 할 만큼 평화롭습니다. 이명대군 묘역에 이릅니다. 태종의 아들이자 세종의 형, 이명대군. 그의 묘역은 조용한 숲 아래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봅니다. 능안고개를 넘으면 오매기 마을입니다. 작은 고개를 넘어 마을로 들어섭니다. 여기는 오락산에 있는 능안고개. 능안고개라는 것은 이제 왕릉이 평안하게 쉬는 곳. 그래서 이쪽 지금 금방 올라온 데는 능안마을. 앞으로 넘어갈 곳은 오매기 마을. 그럼 이제 요 직진해서 가면 백운산. 백운산은 3점. 그건 백운산 정상이고, 백운산 정상까지 3.5km.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 있는 곳이 모락산 정상. 그건 1.3km. 아니, 지금부터 이제 오매기 마을로 가죠. 이곳은 매화나무 5그루가 있어 오매기 5매화의 터라 불렸다고 합니다. 백운산과 모락산으로 가는 이정표를 지나 잘 가꿔진 마을길을 따라 느긋하게 걷습니다. 쉼터에 들러 파전과 막걸리로 즐거움을 더했고 겨울 조끼를 입고 단체 사진도 남겼습니다. 김징 선생 묘역에 도착합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 김징. 그의 묘는 조용한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근행궁터는 공사 중이어서 지나치고 골사근해로 향합니다. 작은 골짜기와 시냇물이 어우러진 골사근해, 숲과 마을이 맞닿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정표를 잘못 읽어 잠시 길을 벗어나는 실수도 했습니다. 트레킹의 묘미죠. 잠시 돌아가는 길도 추억입니다. 마지막 고개, 지지대 고개에 도착합니다. 정조대왕이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능을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 잠시 쉬어갔던 곳, 그 흔적으로 지지대비가 남아 있습니다. 지지대, 멈추고 또 멈춘다는 뜻. 우리도 그 이름처럼 걸음을 멈추고 오늘의 길을 돌아봅니다. 삼남길 3코스의 종점, 지지대비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스탬프를 찍고 회원분들이 준비한 콩국수와 소고기로 푸짐한 점심을 나누었습니다. 야, 너무 먹부짐해서 이거 계란까지.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락산길은 걷는 이에게 말을 겁니다. 높지 않은 산길, 고요한 마을길, 그리고 선비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길,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독이는 그런 길입니다. 지금까지 산들투어 TV입니다. 다음 여정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천길 물길 따라 화장실의 역사와 쉼, 도심 속 물길과 해우제, 그리고 여기산의 이야기. 2025년 6월 10일 산들투어 삼남길 투어단은 삼남길의 새로운 여정 제4길 서호천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총 7.1km로 이어지는 이번 구간은 지지대고개에서 서호공원 입구까지 서호천을 따라 흘러가는 물길처럼 걷는 이 마음도 차분히 흐르는 길이었습니다. 여기는 지지대고개라는 곳입니다.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그리움을 달랬다는 곳입니다. 지지대고개 정조의 발걸음을 따라 서호천길의 시작점 지지대고개는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꾸만 발걸음을 멈추며 그리움을 달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삼남길 4코스 오늘은 서호천길 출발! 지지대 쉼터에 들러 스탬프를 찍고 기념사진을 남기며 오늘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이어갑니다. 해우제 세계 유일의 화장실 문화전당 길을 따라 조금 더 가면 다소 특별한 장소 해우제를 만납니다. 근심을 푸는 집이라는 뜻의 해우제는 세계 유일의 화장실 박물관이자 문화공간입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해우제를 건립하며 화장실 문화와 화장실 혁명은 인류 문화의 새로운 가치로 떠올랐습니다. 위생적이고 편리한 화장실은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 존엄을 높여 나가며 지구 환경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해우제는 이런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화장실 협회 조직위원회가 건립하였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 전시관에는 1950년 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화장실의 역사와 기술, 문화적 역할이 전시되어 있고 야외에는 옛 변소와 독특한 조형물들이 눈길을 끕니다. 해우제는 세계화장실협회 WTA 위 본부이기도 해 위생과 인권을 위한 국제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우제에서 약 1km, 그러니까 지지 대비해서는 2.3km를 걸어오니까 이렇게 이목교 쪽으로 가는 길이 나오네요. 이제 이목 2교를 거쳐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서호천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서호천 따라 흐르는 길, 해우제를 지나면 길은 한층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서호천변으로 접어들면 백로와 오리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풍경이 걷는 이를 반깁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만나는 자연의 쉼표 같은 순간들이 계속됩니다. 동남보건대학교 보건의료의 요람, 서호천길을 걷다 보면 보건의료 전문인 양성의 터전 동남보건대학교를 지나칩니다. 국가인증을 받은 다양한 전공과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경기도권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명문대학입니다. 동남대 사거리에 왔습니다. 개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멋진 모습으로 다시 우리들 앞에 오겠죠? 하천 공사 구간 변화의 흔적, 동남보건대학교를 지나면서 잠시 다소 어수선한 하천 공사 구간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자연의 소리와 흐르는 물길의 평온함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여기산 도심 속 작은 쉼터, 서호천길의 끝자락, 숲으로 둘러싸인 여기산 앞에 이르면 마치 산중에 들어온 듯한 고즈넉한 적막감이 찾아옵니다. 화산교를 지나니까 우측으로 여기산이라고 작은 산봉우리가 하나 있네요. 우리는 계속 서호천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하서동 407 이제 새싹교로 가겠습니다. 화산교 지나서부터는 뚝방길로 쭉 이렇게 따라오니까 새싹교가 보이네요. 오, 여기가 서호천길 종점인 것 같아요. 서호천길 드디어 새싹교에 도착하면서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굉장하게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원의 도심 속에 이렇게 깊은 산중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서호 저수지에 대한 내용인가 봐요. 팔달구 화서동 436-1 1799년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로 조성된 관계 저수지이다. 천년 만년 만석의 생산을 추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1831년 충만제 남쪽에 항미정을 지었고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호 낙조는 수원 8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명소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권업 모범장이 설치되었고 현재도 농업과학기술원의 행정 및 연구시설이 인접하고 있어 한국농업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11월 국제관계배수위원회에서 세계관계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서호봉원 입구 여정의 끝, 또 다른 시작. 7.1km 위 여정은 서호봉원 입구에서 마무리됩니다. 서호천은 정조대왕의 혁신적 농업도시 정책이 살아 숨쉬는 장소입니다. 오늘날에는 생태와 문화, 그리고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도심과 자연,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길 위에서 걷는 이 마음까지 포근히 감싸 안아줍니다. 삼남길 제4길, 서호천길, 화장실 문화전당의 우재와 도심 속 물길의 평화로움이 함께하는 이 길에서 여러분도 삶의 여유와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아트 뉴스였습니다. 중복들판을 걷다. 산들투어 삼남길 제5길, 중복들길 여정. 2025년 7월 15일, 초복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다행히 선선한 바람이 불어주었다. 산들투어 삼남길 투어단은 굵은 땀방울을 닦으며 삼남길 제5길 중복들길을 걸었다. 서호봉원에서 배양교에 이르는 약 9.1km 구간, 약 3시간의 여정은 짧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는 수원의 옛 흔적과 도심의 들녘, 정조의 숨결, 그리고 사라진 철로의 정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삼남길 5코스 출발합니다. 오늘은 삼남길 출발하기 전에 서호 저수지를 한번 더. 정조의 뜻이 흐르는 서호천. 이번 여정의 출발지는 정조대왕의 농정 철학이 깃든 서호봉원이다. 이곳은 조선시대 정조가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인공 저수지 서호를 중심으로 조성된 공원이다. 고요히 일렁이는 수면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이곳이 예부터 사람들의 삶과 맞닿는 터전임을 조용히 전해준다. 여기는 정조대왕이 만든 인공 저수지인데요. 너무 좋아요. 서호저수지를 한 바퀴 돌고 난 뒤 다시 삼남길로 접어든다.
소저수지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삼랑길 정선 코스 갑니다. 서호저수지의 둑방길을 따라가다 보면 남쪽 끝에 자리한 정자한기정, 한기정에 이르게 된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저녁 노을은 수원팔경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아름답다고 전해진다. 여기는 수원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노을이 아름답다고 하는 현미정입니다. 한기정을 지나 서호천을 따라 길은 점차 남쪽으로 이어진다. 서호천은 수원 장안구와 권성구를 흐르며 황부지천으로 흘러드는 생태하천으로 삼남길 제5길의 중심 경로이자 도보여행자들에게 자연과 역사를 함께 체험하게 하는 상징적인 물길이다. 소래역에서 여기까지 열차가 온대요. 이제는 추억의 수인선. 기억 속 철길, 정취로 남다. 길을 걷다 보면 옛 수인선 협계 철길과 마주치게 된다. 과거에는 수많은 이들이 이 철로를 따라 오가며 희로애락을 나눴겠지만 지금은 열차 대신 고요한 발걸음만이 오가는 산책길로 다시 태어났다. 철길은 사라졌지만 그 위에 남은 정취는 오히려 더 깊고 잔잔하게 다가온다. 쉼과 만남의 공간, 고색중보들공원, 트레킹 중간 지점, 고색중보들공원은 잠시 쉬어가며 간식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이다. 공원의 이름은 고색동의 서호천 중간 지점 들판에 조성된 공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넓은 잔디광장과 정돈된 산책로, 향토문화전시관, 놀이시설 등이 어우러진 이곳은 도보 여행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처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고색중보들공원을 지나 잘 정돈된 대로변 숲길을 따라 배대교에 도착한다. 항구지천으로 들어서 항구나루터 산책로를 따라 배양교 방면으로 전진한다. 배양교에서 마무리되는 연결의 여정, 중복들길의 종착지인 배양교는 수원과 화성을 잇는 다리다. 서호에서 시작된 물길이 이곳에서 또 다른 도시와 이어지듯 삼남길 제5길 역시 도심과 농촌, 과거와 현재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여정으로 마무리된다. 도심 속 쉼표 같은 길, 삼남길 제5길, 중복들길은 단순한 도보 코스가 아니다. 정조의 꿈, 수원의 기억, 바람 부는 들판, 조용한 철로, 그리고 삶의 쉼표가 함께하는 풍경 속 여정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만나는 뜻밖의 정취, 여름 더위 속에서 발견한 시원한 길, 그리고 걷는다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길. 한 번쯤 이 길 위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쉬어보기를 권한다. 여기는 배양교입니다. 수원에서 화성으로 넘어가는 길이고요. 오늘 종조는 9.1km 서호 저수지를 한 바퀴 다 돌았죠. 그래서 오늘 한 14km 정도 한 것 같아요. 산들투어 삼남길 정기 트레킹은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32-465-955, 010-9904-955, 산들투어. 삼남길 제6길 화성여행길 앰퍼샌드 용주사 윤건능 도보여행기. 한여름 역사와 효심의 길을 따라 2025년 8월 19일 연일 계속된 폭염 속에서도 산들투어 삼남길 투어단은 조선의 성군 정조대왕의 효심과 사랑이 서린 길 삼남길 제6길 화성여행기를 따라 나섰다. 이날 여정은 배양교에서 새마교까지 약 6.8km 구간. 짧은 길이지만 그 속에는 왕의 진심, 조선의 역사, 자연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삼남길 제6길 화성 효행길 출발합니다. 화이팅! 고요한 들녘을 지나 역사의 중심으로 대양교를 건넌 도보단은 화성의 드넓은 들판과 농기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초록빛 물결이 넘실대는 길. 시원한 바람이 부는 맹제저수지를 지나며 한층 가벼워진 발걸음은 고려 후기 문신 백천장 선생의 고택이 남아있는 마을을 지나며 역사적 깊이를 더해갔다. 그리고 이 여정의 중심, 효찰대본산 용주사에 이르렀다. 정조의 효심이 살아 숨쉬는 사찰, 용주사. 용주사는 본래 신라 문성왕 때 창건된 가량사를 계승한 전통사찰로 조선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고자 창건한 능칭 사찰이다. 이곳에는 국보 제219호 불설대보부모 원중경판과 보물제 1206호 대웅보전 등 문화재가 남아있고 정조의 불심과 효심이 깃든 유서 깊은 불교 유산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이어지는 도보, 용릉과 건능 참배, 용주사를 한 바퀴 돌고 스탬프 인증을 마친 투어단은 차량으로 약 1.8km 이동해 용릉과 건능에 도착했다. 용릉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직접 이장하여 조성한 왕릉이며 건능은 정조 본인과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함께 잠든 합장릉이다. 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둘러싼 길을 따라 걸으며 정조가 남긴 발자취를 되짚는 감동의 시간은 조용한 숲길과 함께 더욱 깊어졌다. 여기는 화성시예요. 이거 3만 넘어가면 수원시예요. 그들이 반대와 반대를 하는 걸 무릅쓰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약한 왕으로 등극한 것이 정조대왕이에요. 자, 왜 약한 왕이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없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언제든지 정조대왕이 치려고. 왜냐면 아버지를 죽게 한 원흉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조대왕은 왕이 됐지만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조선에서 가장 많이 읽은 왕 중에서 두 분 중에 하나예요. 자, 누구 있을까요? 세종 정조가 가장 많이 읽었대요. 왕권 가와. 내가 강한 왕권을 가져야겠다. 두 번째, 물류유통 개혁을 시켜야겠다. 세 번째, 농업개혁 왕권 강화를 이루어야겠다. 여기를 13번을 내려온대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일로 모시는 대신으로 수원에 훌륭한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물이 마르지 않는 논을 만드는 거예요. 북쪽에 만석고 서쪽에 충만제, 남쪽에 만년제, 동쪽으로는 좀 서수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분전을 만들어요. 먹고 남아요, 쌀이. 정조대왕은 하나가 아닌 두셋을 내다보고 세상을 내다보고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수원 수준이에요. 그것이 과학자들이 만든 수원이죠. 따뜻한 정과 함께한 휴식, 능 탐방을 마친 후 다시 용주사 인근으로 되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 팔각정에서 준비된 약백숙 한 마리를 나눠 먹으며 잠시 쉼을 가진 투어단은 맛과 정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의 여정을 되새겼다. 환구지천을 따라 도심을 지나며 식사를 마친 후 다시 본래의 삼남길로 복귀해 화성 안녕초등학교, 논두길, 신안미지엔 아파트를 지난다. 환구지천변을 따라 새마교까지의 마지막 구간을 완주했다. 흐르는 물줄기와 도심의 풍경이 어우러진 천변길을 걷다 보면 바로 눈앞의 독산성의 위용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날 투어단은 화성여행길 6.8km, 윤건능 도보 및 이동 4km,
접속 구간을 포함해 총 17km를 걸으며 여름의 하루를 채워냈다. 다음을 기대하며 정조대왕의 깊은 효심과 조선의 정신을 온몸으로 느낀 하루. 삼남길 제6길의 여정은 이로써 마무리되었지만 눈앞에 우뚝 솟은 독산성이 예고하듯 다음 달 이어질 삼남길 제7길에 대한 기대는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산들투어 삼남길 투어단, 길 위에서 사람과 역사, 자연을 잇는 여정을 계속합니다. 독산성에 올라 정조의 시선을 보다. 삼남길 제7길, 독산성길, 새마교 독산성 역에산 은빛겨울공원 휴먼시아 7단지, 밥사기. 정조의 길, 역사의 산성으로 향하다. 삼남길 제7길 독산성길은 정조대왕의 효심과 군사적 해안을 되새기며 걷는 길이다. 새마교를 출발해 독산성을 거쳐 휴먼시아 7단지까지 이어지는 약 7.2km의 여정은 역사, 자연, 도시 풍경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도보여행 코스다. 출발지 새마교 인근은 정조의 육릉 참배길인 화성여행길의 중심에 자리한다. 삼남길 7길 독산성으로 갑니다. 걷기 시작하자 곧바로 독산성 등산로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여정이 열린다. 삼림욕장을 지나 독산성으로 오르는 숲길은 산새소리와 소량기로 가득 차 있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치유의 길로 이어진다. 삼국의 요충지, 독산성의 서다. 산길을 따라 도착한 독산성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경계였던 군사 요충지다. 백제 후기 축성 후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을 거치며 개보수되며 이어졌고 특히 조선 후기에는 수도 한양의 남부방어 거점으로 그 중요성이 컸다. 무엇보다 유명한 일화는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남긴 전략이다. 왜군이 성을 포위했을 때 말에 쌀을 뿌려 성 안에 물이 풍부한 것처럼 속였고 왜군은 물자를 포기하고 철수했다는 전설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성곽 위에 올라서면 정조가 바라보았을 육릉과 건능, 수원 화성 시가지가 한눈에 펼쳐진다. 그 순간 걷는 이의 눈과 마음에도 정조의 시선이 겹쳐진다.
보적사와 삼림욕장, 고요함의 풍경 속으로 독산성 남문을 지나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 백제고찰, 보적사가 기다린다. 천년고찰의 정적은 성곽의 위엄과 대조되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이번 도보에서는 중간 구간이 수해 복구로 통제되어 오히려 독산성을 깊이 있게 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역외산 숲길과 세교 신도시, 과거와 현재의 경계, 보적사 입구 주차장을 지나 역외산 숲길로 이어진다. 산의 형세가 닭벼슬을 닮았다 하여 붙은 이름답게 오르내림이 아기자기한 산길이다. 경기도 오산의 명산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길은 도시 속에서 만나는 의외의 자연이라는 즐거움을 준다. 역외산 숲길이 끝나갈 즈음 신흥 주거지인 세교지구 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산길과 아파트, 자연과 도시는 이곳에서 마치 하나처럼 어우러진다. 여정을 마무리하며 정조의 길 위에서 마지막 도착지는 은빛겨울공원 휴먼시아 7단지 앞 약 7.2km의 독산성 순환로를 더해 10km 남짓한 여정은 이곳에서 마무리된다. 산과 성, 사찰과 아파트, 하루의 걷기 속에서 도보자는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 정조의 시선과 나의 시선을 넘나든다. 도시락을 펼쳐 든든한 점심으로 마무리하며 다음 여정인 삼남길 제8길을 기약한다. 도심 속에서 숲길과 천변길을 찾다. 삼남길 제8길 오나리길 도보여행기. 바쁘고 복잡한 도시의 일상 속에서도 잠시만 걸음을 멈추면 고요한 숲길과 청명한 물길이 반겨준다. 경기도 오산의 삼남길 제8길 오나리길은 그렇게 조용히 숨겨진 보물 같은 도보길이다. 삼남길, 한길, 오산 생태 가족길로 아파트 숲을 지나 숲길과 만나다. 여정은 세교지구 휴먼시아 7단지 앞에서 시작된다. 옛길에서 역사와 숨쉰다. 는 플래카드를 펼치고 기념 촬영으로 하루를 연다. 출발 전 은빛겨울공원 산책로를 한 바퀴 돌고 출발한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도심 속 숲길. 생각보다 깊고 푸르다. 나무들이 만든 그늘 아래 조용한 오솔길은 마치 도심을 벗어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건리사, 공자를 모신 우리나라 유일의 사당.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걷다 보면 약수터를 지나 자연스럽게 건리사에 닿는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유학의 상징인 공자를 모신 국내 유일의 공자 사당이다. 사찰 특유의 고요함과 단정한 분위기 속에서 발걸음을 멈춰본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조선 유학자들의 정신을 잠시 떠올려보는 것도 이 길의 의미를 더한다. 오산천변, 도심 속 자연의 선물. 건리사에서 나와 도심지를 가로지르면 어느덧 넓은 수변공원이 펼쳐진다. 이곳이 바로 오산 시민들의 쉼터이자 걷기 명소인 오산천 산책로다. 오늘은 특히 파란 하늘과 반짝이는 수면이 아름답다. 징검다리를 건너는 길것들의 모습이 여행의 또 다른 명장면을 만든다. 강변길을 따라 잘 정비된 나무 데크길과 억새풀 사이를 걷는 순간 복잡했던 마음이 정화되는 듯하다. 맑음터공원, 여정의 마무리와 피크닉 한상. 삼남길 제8길의 마지막은 맑음터공원. 이곳에는 경기의 길 스탬프 투어의 인증 포인트도 설치되어 있다. 걷기 여정을 마친 회원들은 오산천 북방테크의 돗자리를 펼치고 한상 가득 펼쳐놓은 피크닉 잔치를 즐긴다. 직접 준비해온 소고기 구이, 나물무침, 닭국밥, 김치, 약주와 막걸리까지. 마치 야외 한정식 뷔페처럼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졌다. 걷기의 피로를 풀며 향후 삼남길 일정과 옛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다. 다음 여정은 지미고을길. 다음 달에는 삼남길 제9길 지미고을길에서 만납시다.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역사와 자연을 품은 길 위에서 다시 함께할 약속을 새기며 오늘의 걷기를 마무리한다. 장군 찾아가는 길 송탄신도시 개발로 파헤쳐져 옛길에서 평택의 시간을 걷다. 삼남길 제9길 지미고을길 도보여행기. 한국 같은 뉴스는 어랑 경기도 삼남길의 9번째 여정 지미고을길 맑음터공원 물결표 원균장공묘 은 조선시대 진위현 위 행정과 교육 그리고 군사유산이 고스란히 이어지는 길이다. 약 17.4km 4시간 50분의 여정은 역사를 발로 밟으며 느끼는 시간의 여행이다. 삼남길 곳코스 출발합니다. 진위현의 숨결을 따라 걷는 여정. 조용한 오산의 맑음터공원에서 시작된 도보여행은 남쪽으로 이어지는 들녘과 야망마을을 지나 경부선 철도 6교를 넘어서면서 진위면 사무소에 이른다.
이곳은 조선시대 진위현 관아가 있던 자리로 평택 지역의 예탱정 중심지였다. 가을 햇살 아래 단풍이 곱게 물든 진위양교는 옛 유생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향교를 둘러본 뒤 일행은 진위천을 건너 서백지와 대백지 방향으로 향했다. 여기도 있는데? 넘어가야 되나? 길가에서 만난 느티나무 정자 아래에서 펼쳐진 점심 식사는 오늘도 해물찜으로 푸짐하고 정성스러웠다. 함께 걷고 함께 나누는 밥상이 이 길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살아있어. 근데 이거를 먼저 넣어야 되지 않아? 아니야, 요 위에서 찜으로 돼야 돼. 이거는 우리 벌리만 먹는 게. 아니, 대단한 닭강이었어. 뭐야, 열었으니까. 내가 먹는다. 흰치곡의 이야기로 넘는 시간의 언덕. 진위천을 따라 이어지는 길은 과거 흰치곡에로 불렸던 고갯길을 지난다. 현재는 소백지와 대백지로 불리는 이 구간은 평택과 진위를 잇던 물류와 교류의 중요한 경계였다. 고개를 넘으며 마주하는 백현원, 망사성, 공담당 등의 전설은 이 길을 단순한 걷기 코스를 넘어 이야기로 가득한 문화답사길로 만들어준다. 원균장군묘에서 역사의 무게를 만나다. 길의 끝자락에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충무공 원균 장군의 묘역이 기다린다. 장군의 명함은 지금도 역사적 논쟁 속에 있지만 그의 묘역 앞에 서면 그 시대의 치열함과 고뇌가 오롯이 전해진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최근 송탄신도시 개발로 인해 진위고을 곳곳이 공사 현장으로 파헤쳐져 있어 옛길의 정취가 사라져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길 위에서 배우는 역사, 발끝으로 느끼는 시간. 진위고을길은 단순한 걷기를 넘어선 배움의 여정이다. 고려 조선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장소와 스토리가 어우러진 이 길은 도보여행자가 마주하는 역사 교과서이자 감성 충전소다. 역사는 기록에서 배우지만 길 위에서 만나는 역사는 가슴으로 느끼는 법이다. 도보 인증을 마친 일행은 마지막 스탬프를 원균장군묘에서 찍고 다음 여정인 삼남길 제10길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올해 가장 춥다고 했던 날이었지만 따사로운 햇살과 걷기 좋은 날씨 덕분에 몸도 마음도 따뜻한 하루였다. 왜 여길 배달이 라푸를까? 숨은 이야기 가득한 삼남길 10길 소사원길 걷기. 왕의 묘에서 대동의 땅까지
병택에서 안성까지 걷다. 2025년 12월 16일 소사원길 코스 원균장군묘 옥관자정 7원 가론 배다리 생태공원 대동법 시행기념비 소사벌 안성청교 14.5km 내 시간. 한국아트뉴스는 어랑 경기도 평택 원균장군묘에서 출발해 안성청교까지 이어지는 삼남길 제10길 소사원길 2025년 12월 16일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산들투어 회원들은 한 해의 마지막 도보여행으로 24.5km 이 길을 함께 걸었다. 역사의 숨결과 삶의 흔적, 그리고 겨울 들판의 차가운 정취가 어우러진 하루였다. 1. 원균 장군의 충절을 되새기며 출발하다. 여정은 임진왜란의 격전 속에서 생을 마감한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 원균 장군의 묘소에서 시작되었다. 묘역 앞 선무공신교서 안내판 앞에서 참가자들은 장군의 공과를 되새기며 숙련한 마음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2. 옥관자정. 왕이 감탄한 그 우물. 걷다 보면 전해오는 전설이 깃든 옥관자정. 조선 인조가 이 우물물을 마시고 감탄하며 옥관자라 부르게 했다는 전설의 장소로 이곳은 또한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7원, 가론, 마을과도 맞닿아 있다. 고택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마을, 오래된 비석과 우물이 도보자들의 걸음을 붙잡는다. (3) 배다리 생태공원, 물과 땅이 만나는 이야기. 이어지는 길목에는 배다리 생태공원이 펼쳐진다. 과거 배를 띄워 다리를 삼아 물을 건넜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며 현재는 수변 데크길이 조성돼 있어 휴식과 자연 감상의 장소로 인기가 높다. 푸짐하네. 오늘 간단히 싸우기로 했는데 해놓고는 이렇게 갖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4) 대동법 시행기념비, 개혁정신의 상징. 도심 속 산책로를 따라가면 만나는 대동법 시행기념비는 조선 후기 개혁 정치의 상징이자 백성들을 위한 제도의 출발점이었던 대동법의 역사적 현장이다. 지나치는 길목마다 조선의 이상과 현실이 교차하며 길 위에 사색을 더 깊게 만든다. (5) 소사벌, 그리고 소사라는 이름의 유래. 소사, 마을 유래비가 모습을 드러낸다. 고구려 시대에는 사복골, 고려 시대에는 적성, 조선 시대에는 금통면으로 불리던 이 지역은 소사평이라는 들판의 넓이 100리에서 이름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들녘을 지나 넓은 소사벌을 걸으며 대지를 품은 이름의 뜻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 6. 여정의 끝, 안성청교에서 마무리. 드디어 경기 옛길 삼남길 종주했습니다. 1부터 10길까지 저는 완주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경기 옛길 사무실에 가서
스태프식으로 받으러 갑시다. 소사벌을 지나 안성청교에 도착한 순간 참가자들은 자연과 역사, 사람의 이야기가 한 줄로 연결된 것을 실감했다. 도시와 농촌, 옛 유적과 개발지 사이를 걷는 이번 여정은 그 자체로 시간 여행이었다. 이거 진짜 혹산도래. 고기가 아직 포장. 7. 인증서와 배지 수여, 그리고 송년회 마무리. 완보 후 참가자들은 경기의길 사무소를 방문해 삼남길 10코스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받으며 기념 촬영과 송년 인사를 나누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서로의 열정을 북돋우며 올해의 마지막 트레킹을 따뜻하게 마무리했다. 다음 여정은 영남길로 삼남길 10코스를 끝으로 경기 삼남길 여정을 마친 산들 투어는 2026년부터는 영남길을 매월 1회 화요 트레킹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남길에서 다시 만나요. 경기의 길 영남대로 걷는 자가 주인입니다.